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에 의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안내 겸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얘기 중에 제가 지난 영상에 아마 1분 자기소개하고 3분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공무원 시험 이제 합격하시고 면접을 볼 때도 이제 1분 자기소개를 거의 반드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면접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1분 정도를 글로 쓰기에는 좀 작아요. 양이 작아가지고 3분 정도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성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게 수업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나중에 다시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불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을 계기로 이 수업을 계기로 미리 준비하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1분, 3분 자기소개와 더불어서 이제 지원 동기를 쓰라는 게 거의 모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공무원, 채용 등의 거의 필수적인 자기소개서 문항이고 필수적인 질문입니다. 면접에서도.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채용의 핵심이다. 특히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하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원 동기도 자기소개와 마찬가지로 다른 항목이 웬만큼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내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좀 마지막에 쓰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자, 어떻게 알고 지원했는가? 자, 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만약에 어딘가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 제가 지원한 이유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 뭐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노래 같은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자,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면은 무엇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죠.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뭐 소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예전에 어디 거래처에서 일했던 사람들, 어디에 같이 뭐뭐 했던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다. 아주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야죠. 자, 제가 지원한 이유는 제가 이러이러한 뭐 경험, 이런 경력, 이런 자격, 어떠한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 회사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이요. 자신의 역량과 내가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것과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곳이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 결국 왜 이곳을 지원했는가와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경력자라고 한다면 지원 동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거를 개발해 봤습니다. 이거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해서 얼마를 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게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인턴을 했고 거기서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원하는 여기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생활기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학교에 이과에 뭐 특정한 과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지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그래도 연결되는 게 좀 이게 많으면 말하기가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을 해요. 그럼 너는 사회복지학과 왜 지원했냐? 어떻게 알고, 제가 이 학교는 뭐뭐의 광고를 보고 알았다. 아니면 한참 다른 사람의 선생님의 소개였다. 선생님의 홍보 어떤 거였다. 자, 다른 곳과 다르게 여기는 이 사회복지학과는 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요런 게 이제 좀 눈에 띄었다.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 시간이 내가 30시간이다, 50시간이다, 또는 어디 복지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지원 동기가 좀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제가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돼요. 한 게 없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 자, 그래서 지원 동기는
자소서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중간고사 안내를 간단하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응용형 문제예요. 응용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이제 좀 되돌려 보시고 강의 내용 이렇게 강의 자료 제가 이렇게 그 파일로 만들어 드린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자소서를 안 써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번 학기는 자소서를 안 쓴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내가 그리고 특별히 한 게 없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특별히 없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가상의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뭐 거기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상의 상황을 좀 많이 적합하게 문제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제각각이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제각각이라서 딱 이렇게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뭐 가상의 상황, 근데 그게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뭐 저한테 그 중간고사 제출하기 전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물어볼 게 있다 그러면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어차피 이제 중간고사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까지 수업 들은 거를 이 강의 자료나 교재를 좀 넘겨 보시면서 요런 게 좀 나올 수 있겠구나, 또는 응용할 게 좀 있겠구나.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뭐 기록하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저장해둔 나의 어떤 활동 이력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적어두면 훨씬 이 중간 보고서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상의 상황, 그리고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의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콕 집어서 제가 요거를 원한다 이렇게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간고사 기간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